네,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잠깐 떠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낯선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이 두산중공업이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 옛날부터 원전하면 두산중공업이었어요. 이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예전에 현대양행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설립이 됐었죠. 그랬다가 군사정권 때 1980년대 그때 뭐 통폐합하면서 뭐 하여튼 그때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에 이렇게 갈취를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부 소유로 이렇게 있다가 계속해서 정부 소유로 있다가 그 이름을 한국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원전에 대해서 계속 일을 했던 원전 관련되는 그런 설비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다란 얘기죠. 자,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이 두산으로 인수가 돼서 이름이 두산중공업으로 바뀌었었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처음에 이쪽으로 민영화되고 난 다음에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는데 이 두산그룹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죠. 부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자, 지금 이제는 조금 활개를 칠 때도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규모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두 분이 뭐 원전 동맹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전 동맹을 막 이렇게 외치니까 두산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축이 되겠죠. 때는 이때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5조 투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5조를 투자를 한다라면 뭐 SMR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SMR이라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소형 모듈 원전 이게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2028년 돼야 뭐 개발 완료된다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범 삼아서 막 이렇게 하고 그때 되면 완료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 전에 또 뭐 기자재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MR 쪽에서 미국 쪽에서 인증을 획득하는 회사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그런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SMR 조감도도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저건데 지금 요렇게 모듈화로 요렇게 만들어 놔서 저거는 뭐 한 300메가 정도 그 정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물을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 근처에 큰 물이 있는 근처에다밖에 설치를 못했어요. 근데 저 SMR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공기로 냉각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 물 근처가 아니라도 돼요. 꼭 뭐 부지선 정도 뭐 조그맣게 모듈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지분을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그 기자재들 뭐 이런 것들 곧 있으면 수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규모는 뭐 한 1조 5천억 정도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생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그겁니다. 전 정권에서 탈원전 막 그렇게 외쳐서 두산중공업에서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풍력 있지 않습니까? 그 풍력에다가 또 상당히 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원전으로 좀 당분간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재무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연간으로 놓고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매출은 계속 뭐 2017년도부터 13조, 14조, 15조 막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에 9조 1천억으로 뚝 떨어져 버렸죠.
근데 작년에는 또 11조 2천억 정도 이 매출액이 나왔고요. 확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적자였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꾸준히 흑자가 났는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17년도도 1,000억 적자, 18년도 4,200억 적자, 19년도 1,000억 적자, 2020년도에는 무려 당기순이익이 8,3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드디어 이걸 뒤집었어요. 자, 뭐 당기순이익도 한 6,458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데 저거는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뭐 일회성으로 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뭔가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근데 뭐 작년에 6,400억 정도 흑자 전환했으니까 이 재무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야, 한시름 났구나. 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저 1월 달에 연초에 또 한번 출렁했었죠. 자, 유상증자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 갖고 그때 15,200원 정도까지 빠졌었네요. 근데 지금 뭐 이제는 유상증자 다 하고 3월 초에 유상증자 물량이 또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계속 쭉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유상증자 물량들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상당히 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속이 아마 시커멓게 다 타실 것 같아요. 속 답답해서.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효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면서 어떤 뭐 자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짧게 단기로 보기에는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단기로 보기엔 무거운 종목이고 조금 중장기로 이렇게 길게 들고 가시면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뭐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너무 중장기로 저는 본 건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금 보는 그런 관점인데 일단 뭐 저 가격은 내일 아침 시초가로 편입을 할 거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